여러분의 글쓰기 도우미 최복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첫 문장, 첫 단락 잘쓰기 시간입니다. 그 글의 첫 인상, 우리는 이제 사람을 보면 첫 인상을 많이 따지죠. 그러면 그 사람이 예쁘다, 착하다, 사귀어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처럼 글의 첫 인상을 주는 게 있다면 바로 첫 문장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첫 문장을 어떻게 시작을 했을까요? 대부분 수필은 이렇게 시작하더군요. 나는 이라고요. 그런데 나는 이라고 시작하면 좀 뭔가 좀 촌스러워 보이죠. 따라서 이제 그렇게 쓰지 마시고 기왕이면 첫 문장부터 좀 인상을 잘 주는 그런 글을 쓰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방법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바로 호기심을 자극하는 첫 문장 쓰기자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첫 문장 아무거나 쓰는 게 아니라 다시 이야기하면 호기심을 자극하는 첫 문장 어떻게 쓸까요? 가난한 날의 행복 김소은 씨가 쓴 수필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먹을 만큼 살게 되면 지난 날의 가난을 잊어버리는 것이 인지상정인가 보다. 좀 관심을 갖게 되죠. 따라서 대부분의 첫 문장을 보면 나는이라고 시작하는 글이 많지 않다라는 점이죠. 그렇다면 적어도 이제부터 여러분은 나는이라고 시작하는 문장으로 시작하지는 좀 자제하자라는 이야기 되겠고요. 전혜린의 그 수필에서 먼 곳의 그리움은 이렇게 시작이 되더군요. 그것이 헛된 이름을 안다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또한 이양하의 나무는요, 나무는 덕을 지녔다 라고 하는 정의문부터 시작을 합니다. 뭐뭇은 뭐뭐하다 라는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까미 이방인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엄마가 죽었다. 어쩌면 어제였을지도 모른다. 라고요. 아마도 설국인가 그 소설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국경을 지나자, 터널을 지나자 눈의 나라였다. 라고요. 이처럼 첫 문장 상당히 중요하죠. 첫 문장, 호기심을 자극하는 첫 문장 쓰기였고요. 두 번째는요. 그 의도를 드러내며 곧장 들어가는 첫 문장, 이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피천득의 수필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수필은 청자연적이다 라고요. 뭘로 시작하고 있나요? 이를테면 정의문으로 시작을 해요. 뭐뭇은 뭐뭐다 라고요. 내가 쓰고자 하는 글을 일단 먼저 시작하는 글이죠. 아마도 그 자기 주장을 드러내는 글은 이렇게 시작을 할 겁니다. 따라서 뭐뭇은 뭐뭐다 라고 시작하는 의도를 드러내며 곧장 들어가는 첫 문장. 글쓰기에 자신이 있다면 바로 이것도 권장해 볼 만합니다. 또한 그 대표적으로 글을 잘 쓰는 분 중에 동양인은 폭포를 사랑한다. 이를테면 바로 이어령 교수가 쓴 동양과 서양을 비교한 폭포와 분수를 들 수 있는데 거기에 보면 동양인은 폭포를 사랑한다로 시작을 합니다. 이처럼 무엇인가 정의를 내리고 시작하는 문장, 이것도 여러분이 한번 시도해 볼 만한 일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인용한 글로 시작하기예요. 따라서 우리가 첫인상 좋게 글을 써야 되는데 그렇다면 첫인상을 좋게 하는 글이 도저히 떠오르지 않는다라고 하면 글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나의 생각만으로 꽉 채우는 것이다라는 그런 고정관념을 버리시고 이제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의 글로 시작하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용하는 글로 시작하기예요. 그렇다면 인용하는 글 뭐가 있을까요? 우화도 있고요. 예화도 있고요. 시도 있고요. 명언도 있죠. 따라서 여러분이 글 쓸 때 첫인상을 주는 글쓰기를 원한다면 집에 명언집 하나 정도 있으면 더 좋겠죠. 예화집 하나 있으면 더 좋겠죠. 그런 것으로 우선 시작을 글문을 열고 하는 것도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왜냐하면 명언이라고 하는 것 또는 예화라고 하는 것은 이미 검증된 일이고 누구에게나 친숙한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시작한다면 일단은 어느 정도 점수를 따고 들어간다는 이야기 되겠죠. 따라서 다른 사람이 쓴 좋은 글로 시작하는 것,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이야기 되겠고요. 또는 아예 김소은 씨가 쓴 피단 문답처럼 대화체로 글을 시작하는 것, 이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네 피단이라는 것 아냐? 피단이라니 그게 뭔데? 이런 식으로 흥미를 유발하는 것이죠.
또한 그 안병욱 선생이 쓰는 행복의 메타포에서는 줄거리를 요약해서 보여주는 걸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여섯 번째로는 영화나 책 이야기 또는 개인적인 경험 털어놓기 등 많이 있죠. 여러분들이 읽은 책 중에서 인상에 남는 구절로 시작하면 더욱 좋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첫 문장 어떻게 고를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렇게 골라낸 첫 문장이 자기가 쓴 본문과 전혀 관련이 없다면 참 그건 엉뚱맞은 것이겠죠. 따라서 여러분이 첫 문장을 고를 때는 여러분이 쓰고자 하는 그 본문과 어느 정도 연결이 가능한 분위기를 잡아주는 그런 정도의 것을 골라야 한다라고 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그 원칙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그 첫 문장 좋다고 해서 아무거나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쓰려는 글하고 잘 연결이 되는가 또는 부합하는가 이걸 먼저 생각한 후에 그것을 골라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첫 문장을 어떻게 본문과 연결시킬까 우리가 한번 실험을 해보죠. 저는 여기에서 아마도 논리적인 글에서 많이 쓸 텐데 유추를 시작하는 첫 단락을 쓰고 싶어요. 첫 번째는 일단 예를 제시하는 겁니다. 예 제시. 예를 제시하고요. 두 번째는 바로 예의 내용을 씁니다. 예를 들은 내용, 예의 내용. 여기서 예라고 하는 건 예절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샘플을 이야기해요. 세 번째는 예에 담긴 의미예요. 의미를 씁니다. 그리고 네 번째 문장은 바로 본문과 연결하도록 합니다. 본문과 연결되게. 아까 제가 누누이 강조를 드렸죠. 따로 놀게 하지 말라고요. 따라서 우리가 첫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글의 첫인상이기도 하면서 글문을 여는 중요한 문장이기 때문에 본문하고 전혀 연결이 안 된다면 그건 의미가 없는 되겠죠. 그리고 나서 본문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단계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여기에 맞춰서 한번 써보세요. 자, 일단 예를 제시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써보자고요. 누구나 조각 퍼즐 있죠? 조각 퍼즐. 이렇게 전 써봤어요. 누구나 조각 퍼즐, 누구나 한 번쯤 조각 퍼즐을 맞춰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라고 썼어요. 어때요? 나눈으로 시작하지 않았죠? 그리고 제 생각을 썼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의 어떤 그 예를 제시했어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요. 요거에 대한 내용 설명이죠. 그럼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 내용이 뭔가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여러 개의 조각을 모두 제2치에 놓으면 하나의 그림이